불면증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달렸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왔던 것도 있고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잠이 안 왔던 적이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누워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거짓말처럼 저한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를 사로잡았던 철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인데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로 유명해졌어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이 한마디가 서양 존재론의 기초가 되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있죠. 여기 존재한다는 네, 존재하죠. 존재하고 계시죠. 이거 다 뭐 가상화면이거나 아바타 아니시죠?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는데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은 있고 앞으로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간단하게 이런 없음과 없음 사이에 갇혀 있는 있음이다. 이렇게 이 정리가 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있다는 게 뭔가? 있다는 것이 꽉 채워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졌고 그 다음에 제가 갖게 된 결론은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이런 거였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하나로 그 자체로 그냥 소중하구나. 내가 별거 아닐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사서 막 고통스럽고 그렇더라도 그 고통스러우면서도 있다는 것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있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다. 내세가 있고 뭐 새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일회적인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찰나적이잖아요. 근데 이 찰나적인 이 한순간 한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무보다는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없는 거는 사실은 가치를 측정할 수 없죠. 없죠. 네. 네. 있는 것만이 그렇죠. 그 가치가 적든 네. 크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가치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데 사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존재를 버리고 죽음을 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저도 이렇게 말은 했지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도 없고 그럴 때는 결국 내가 없어지면 이 고통도 없어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나를 제거해버리는, 나를 그냥 무화시켜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읽었던 숱한 고전들에서 얘기해주는 바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있다는 건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고 뭐 너는 뭐 편안하게 잘 사나 보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을 한번 계속 곱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가치 판단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있다는 걸 끝까지 가져가 보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죽으면 희망이 끝나는 거죠. 그 순간에. 죽으면 뭐 희망이 있든 없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내 존재를 갖고 견뎌보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저는 존재를 안고 견뎌내는 방법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면증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음에 대한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잠이 안 왔던 적이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누워서 저를 격려해 줬어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오늘 수고 많았다. 이제 자야지. 푹 자. 푹 자고 일어나. 이걸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너 그 일 때문에 피곤했지. 그거 다 잊고 자. 내일 새로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이렇게 보면 약간 미친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미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객관화 시켜보는 기회도 되고,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네가 그 일 때문에 속상했어? 그럼 그거 잊고 자. 푹 자. 내일 새로운 세상을 만날 거야. 뭐 이런 암시를 좀 주는데, 그게 정말 거짓말처럼 저한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태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준다면 자살에서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결론이 있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랑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나를 포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국 누군가가 또 나의 곁에 와주고 그 힘으로 또 나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붙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안 먹힐 때는 그렇게 해서 뭐 2, 30분 지나가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뭐 자 있고 아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냥 고통스럽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내가 나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그 잠 안 오는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겼어요. 약간 미친놈처럼. 그러다가 밤새 나와 대화하다가 결국 저는 잠을 그럴 못 자는.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계속 저를 위로하면서 뭐 한두 시간 지나가도 괜찮다고 저는 그러네. 생각이 되는데 양 몇 마리인지 세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근데 그리고서 뭐 밤을 꼬박 샜던 기억은 전혀 없고 네. 꽤 금방 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 이제 잠 얘기 하니까 아까 그 잠신. 잠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결국. 그래서 그 형제들은 잘 살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혼백을 잠의 신과 죽음의 신이 이렇게 같이 들어서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식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분들을 누가 낳았습니까? 그분은 잠의 신, 죽음의 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겠죠. 예. 네, 누굴까요? 엄마는 밤의 신. 밤의 신? 네, 아빠는 어둠의 신. 그렇군요. 네. 그들이 존재하는 그 공간. 네, 밤이 깜깜하게 밤과 어둠. 되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잠이 오고, 그러니까. 영원해지면 그 죽음이 된다. 그리고 밤과 어둠의 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또 할아버지. 우리 잠신의 할아버지. 잠신의 할아버지. 그 태초의 첫 번째 신. 카오스입니다. 그 혼돈. 네, 혼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이제 텅 빈 공간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렇군요. 나중에 그 텅 빈 공간이 어떻게 텅 빈 데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가 있었을 건데 그게 혼란스럽게 엉켜 있어서 뭔지 몰라. 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코스모스가 된다. 코스모스는 질서란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또 우주라고 표현하기도 우주가 하고. 질서 있어서 그래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데 그러니까 태초에 카오스가 있고 카오스가 밤과 어둠을 낳고 밤과 어둠이 잠과 죽음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이루는 원초적인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어떤 강연을 가든지 이 비슷한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추천해 드리면 읽다가 이거 재미없는데 그런 꼴이 많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책이나 읽어라. 집히는 대로 읽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읽다가 이거 재미없는데 그러면 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다른 책을 계속 나에게 잘 맞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울리는 책을 만날 때까지 계속 이것저것 집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크라테스의 변명 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정말 서양 철학사 중에 최고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어떻게 살았나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런 삶이 철학자의 삶이구나. 그리고 철학적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아마 잡으셔서 읽다가 재미없으면 버리세요. 그리고 딴 책을 또 계속 찾아보세요. 뭐 어린 왕자도 좋잖아요. 뭐 다양한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자기한테 맞는 책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기한테 맞는 책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만나면 평생 읽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남은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읽은 독서의 역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산다. 그러니까 내가 셰익스피어 햄릿을 20대 때 읽었을 때랑 30대 때 읽었을 때랑 40대 때 읽었을 때랑 다르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아까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읽었거든요. 지금 50대까지. 그리고 요즘은 뭐 전공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수시로 읽고. 그런데 그때마다 새롭고 다른 내용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었나 이런 싶은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인생을 말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었는데 그때 이랬고 저랬고 20대 때 대학에 들어와서 읽었는데 그때 이랬고 저랬고 30대, 40대, 50대 나중에 제가 한 80까지 잘 살아 있다면 70대, 60대, 70대, 80대를 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즉 김원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독서의 역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책을 만나시면 저는 상당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요. 제가 이제 틈틈이 이런저런 책에다 쓰는데 인생이 외로운 건 평생을 가지고 갈 책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이제 그런 책이 있으면 힘들 때 그 책을 펼쳐보면 결국 그 책에 푹 빠지게 되거든요. 그 책에 푹 빠지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지를 잊게 돼요. 그 재수가 좋으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그 책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요. 제가 왜 외로운지를 알겠네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은 팁 같아요. 평생 함께할 책을 찾아봐라. 이게 우리가 또 새로운 약간 뭐랄까요? 새해 목표로 잡을. 올해는 내가 이 책을 하나 찾아보겠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외로우니까 지금. 특히 종이책을 쓰셔서 옆에 이렇게 메모를 해 나가시면은 나중에 그 책을 볼 때마다 그 메모가 또 나와 그 책의 저자와의 대화가 또 있고. 세바시 인생질문 100 프로젝트는 그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1300개의 세바시 강연 컨텐츠 중에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100개가 다시 질문이 됐고요. 그 질문에 각각의 3개의 질문씩 총 300개의 질문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만의 답을 써주십시오.